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는 그제 저녁 송산마도 부근에서 포트홀이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양방향 모두 정체가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충남 청양군 목면 치성천의 제방이 붕괴됐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 꼭 각별히 그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가장 핫했던 한마디 이종훈 박사. 네, 저는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발언을 꼽고 싶은데요. 예. 불과 이틀 전입니다. 7월 13일 이재명 대표 주최 출입기자단 비공개 오찬에서 한 발언인데 민주당과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 여러분은 운명 공동체다. 중앙위원급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 예. 물론 이제 뭐 그 분위기 탓도 좀 있을 것이고 뭐 기자들하고 좀 잘 지내보자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보더라도 조금 수위가 좀 높았죠. 예, 그래서 이게 좀 권한 유착, 뭐 현장에서도 바로 기자들 그런 질문이 또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예. 뭐 여당은 너무 지금 이 언론을 좀 못 잡아먹어서 지금 안달인 것 같고, 예, 민주당은 또 이 너무 과도하게 언론을 또 챙겨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현근택 변호사, 금주의 뜻 핫했던 한마디. 오늘도 민주당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상민 의원이 뭐 유쾌한 결별 얘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니까 뭐 공산당이냐 뭐 이랬거든요.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자꾸 분당 얘기하는 게 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유쾌하지도 않고 또 이제 한 번 했는데 별로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 해야 되는데 또 하셨어요. 두 번째 하니까 이제 당 입장에서도 구두경고 정도 한 건데 사실은 좀 뭐 이게 공산당까지 갈 얘기는 아니고요. 공산당이면서는 벌써 이제 숙청했겠죠. 민주정당이니까 경고 정도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금주의 진인물 원희룡 장관 꼽았지 않습니까? 네네. 금주의 뜬 인물로 잡았던가요? 뜬 인물로 잡았습니다. 그랬어요? 당내에서는 엄청 떴어요. 정말 뜬 건지 아닌지 지금 본격적으로 토론해 봅시다. 원희룡 장관의 목소리,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해 보죠. 2021년 5월에는 당시에 민주당 양평 군수와 민주당 양평 지역위원장이 이 노선으로 하지 말고 강화 IC를 설치를 해달라. 노선을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양평 군민들의 대다수는 강하면, 강상면, 그리고 양평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평 군민들의 절대적인 요구를 반영을 해서 타당성 조사 영향을 받은 이 전문 과학기술자들이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대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야말로 예비일 뿐입니다. 예타라는 것은 자세한 지형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재라든지 환경 내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을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본 타당성 조사에서 바뀌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타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됩니다. 우리 민주당도 국민들이 원하는 바도 진실입니다. 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꾸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과 정부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합시다. 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토부가 먼저 양평군을 찾아가서 노선 변경을 검토 내지 요청해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 측에서 양평군 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을 먼저 요구했었다. 이게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가네요. 어디까지 갈까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 반박은
아니 IC 놔달라고 했지 종점 변경해달라는 거 아니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이제 용역 회사가 나왔죠. 용역 회사 나와서가 우리가 그냥 기술적으로 검토한 거다. 처음에 사실 얘기 돌아가 보면 원희룡 장관은 처음에 양평군에서 요청한 거다 그랬어요. 근데 문서상 보니까 양평군은 세 가지 안 이렇게 1안, 2안, 3안이 있는데 1안은 원래 예타안이고 3안이 지금 이제 변경된 안인데 1안이 더 낫다. 3안은 좀 경제적이지 않다라고 나오니까 국토부에서 나중에 그 3안으로 지금 이제 변경된 안으로 오히려 제시를 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지금 이제 그 용역업체로 맡기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이 좀 또렷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예타할 때는 뭐 했냐. 그렇게 좋은 안을 예타할 때 검토해야지. 왜냐하면 예타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토부에 의뢰해서 기재부의 KDI가 수행하는 거거든요. 용역업체는 민간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몇 년간 한 거고 여기는 2달 만에 했다는 거잖아요. 설득이 잘 안 되죠. 근데 저는 이 얘기 꼭 하고 싶은 게 김성교 전 의원. 왜냐하면 이분이 거기서 3선 군수를 했어요. 예. 그 군수를 하는 동안에 김건희 그러니까 그 어머니죠. 최은순 씨가 거기서 공공지구에서 사업 인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특혜를 받았다는 게 계속 그때는 의혹 제기였고 이분이 그 다음에는 군수를 그만둔 다음에는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어요. 예. 본인이 또 인터뷰에 나와서 내가 요청했다 그랬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공공지구가 지금 변경된 안에서 쭉 가서 양평읍 지나면 바로 공공지구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지금 선산만 있는 게 아니라 대여섯 군데 이렇게 쭉 흩어져 있어요. 예. 근데 그 공공지구도 그렇게 임야를 사서 농지를 사서 용도 변경해서 주택을 지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일대 땅이 많고 노선이 갑자기 바뀌었다. 근데 김성교 전 의원이죠. 무효됐으니까. 이분이 캠프에도 들어갔었어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본인이 또 얘기를 할 때 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한테 막 미안하다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김성교 의원이 캠프에도 들어갔고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공공지구에서 인허가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갑자기 정권 바뀌고 이러니까 바뀌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기가 뭐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토부가 자꾸 설명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뭐 조금 전에 이제 그 뭐 강의하는 이제 그런 내용도 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평군민들이 그걸 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업체가 나서서는 우리는 뭐 국토부 의견도 안 들었고 자기네가 그냥 전문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서로 뭐 말도 잘 안 맞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만 지금 더해지고 있는 그런 그 국면인데 예.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지금 제가 보건대는 지금 장관부터 시작해서 실무자까지 지금 제대로 의견 통일이 안 돼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혼돈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런 중요한 노선 변경 사안을 그냥 업체가 그냥 자기네들이 뭐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행정관서가 그런 부분에 좀 까다롭게 절차를 따집니까?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찌됐건 국토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졌고 국토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서 양평군 쪽에다가 이렇게 변경 안으로 가자라고 이제까지 이야기를 한 거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과연 이제 원희룡 장관에게까지 보고가 갔는지 그건 모르겠고 또 밑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뭐 김성교 전 의원이 이제 뭐 개입이 됐는지 여부도 그건 뭐 추가적인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하나 일단 이제 약간 좀 의혹은 상당히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국면인데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의혹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자마자 노선이 갑자기 바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이제 설명이 좀 부족한 상태고 네. 여전히 의혹은 그냥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들고 나오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정조사하면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다 합쳐서 국정조사하면 안 되나요? 다 합쳐서 해도 되죠. 왜냐하면 결국은 핵심이 그 노선 변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민주당 인사들이 뭐 요청을 했는지 그 서류 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예타 결과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수요 예측에 대한 결과라든지 그건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 다 공개되는 거거든요. 국정조사를 하면. 그럼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민주당 인사들이 땅 산 것도 문제 된다 그러면 그것도 하는 거고 다 하면 돼요. 예.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보면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87년 이후에 거기 군수고 국회의원이고 민주당이 한 거는 지난번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맞아요. 정병국 의원이 5선 했어요. 거기서. 네. 그리고
무소속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 이제 보수당 쪽 분들이 군수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들이 거기에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군수 딱 한 번 한 거 말고는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쪽까지도 국정조사 해야 한다라고 국민의힘이 나왔으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그걸 좋다 그것까지 합해서 합시다 이래버리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되죠. 그죠? 저도 그렇다고 봐요. 실제로 왜냐하면 민주당 아까 말씀처럼 민주당이 거기에서 뭐 큰 뭐 권한을 행사할 만한 기간도 없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가 얘기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냐 이 말이죠. 지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아니 네. 그냥 물타기라고 말하지 말고 좋습니다 해서 빨리 국정조사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저도 국정조사 이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좀 논란이 계속 너무 길게 가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예.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도. 예. 그럼 그 논란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안 받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안 받는지 조금 예. 의아합니다. 예, 네. 그 부분. 원희룡 장관이 근데 아까 떴다. 당에서는 특히 떴다. 정말 그래요? 당에서 화환이 뭐 그 국토부에 화환이 막.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고 화환을 있고. 떠나서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이제 리더십 논란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더 강성 발언을 내놓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치를 수 있겠어? 이런 이제 의구심이 꽤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속에 지금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탁 치고 나오면서 예. 지금 뭐 자기 정치 굉장히 지금 세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일종의 약간 보수 진영 내에서 어떤 새로운 희망으로 좀 떠오르고 있다고나 할까. 그런 측면, 그런 효과는 분명히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이 그 총대를 맨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대통령 처가 일가의 어떤 땅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서 했다. 내가 취소시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체 국민 여론은 당연히 안 좋게 나오겠죠. 어떻게 장관이 갑자기 취소해? 이렇게 할 수. 그럴 거 아닙니까?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그 전체 국민 여론. 그렇죠. 여론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민들의 여론도 더 안 좋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그 고속도로가 사실은 양평 국민들만 위한 게 아니에요. 서울 시민들. 거길 지나가야죠. 그럼요. 경기도민들 다 지나가야 되는 데기 때문에 예. 뭐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양평 지역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원희룡 장관이 어쨌든 지금 빨리 국회로 돌아오고 싶고 그러려면 내년에 총선에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좋은 지역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용산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잘 맺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본인이 이제 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말씀처럼 당내에서 입지도 차기에 지금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도 정치인으로서는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다음에 총선에 나올 수 있겠어. 그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정치적인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그럼 이제 원희룡 장관이 그 빈틈을 딱 차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원 장관이 준비 중인 제2의 카드, 제3의 카드가 있다는 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무슨 카드요? 네,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뭐 수도권에 하여튼 뭐 좀 그런 카드가 있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 만나기로 했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만나서 막걸리 마시기 좀 부적절하다 해서 미뤘는데 19일 날 만나는데 비공개로 만난다는 건 무슨 네. 의미입니까? 아마 이제 공개로 만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양쪽 지지자들이 뭐 심하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또 찾아오면 또 아마 불상사가 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무조정실장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그 유영찬 의원 이렇게 아마 이렇게 2대2로 만날 것 같은데 뭐 비공개로 만나더라도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발언이라든지 그런 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개되면 아마 그런 좀 불상사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뭐 공개하면 분명히 그 장소 앞에서 뭐 수박깨기 행사 뭐 이런 행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 발생하면 서로 또 민망하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다. 그냥 대중들이 모이게 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런 거죠. 저는 그게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 전체적으로 별로 좋은 예.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또 어떤 의미에서는 비공개로 그렇게 만나서 더 좀 속 깊은 대화들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비공개로 이게 사실은 일정 만나는 공개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언론에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만나는 게 오히려 그렇고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나중에 어떤 얘기 했다는 브리핑도 하게 될 거예요. 안 할 수 없죠.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금방 소문납니다. 여기서 만났다고. 1시간 내에 다 찾아갈 텐데요. 뭐. 그리고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낸 불체포 특권 포기안이 아직 의원총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일부 시간에 혁신위원 이해식 의원 인터뷰에서는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는 과정이니 다음 의총에서는 통과될 거다라고 했습니다만
어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통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31분의 뭐 비명계라는 분들에 있었지만 이제 더미래라는 쪽 한 40-50명 되는데 거기서도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유일한 변수가 지금 이제 돈봉투 사건 20여 분이 이제 걸려 있고 이게 뭐 곧 뭐 소환한다, 영장 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그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1호 안건이고 1호 안건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혁신이 무용론이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뭐 사실은 그래 오히려 이게 수사가 빨리 끝나가지고 그분들 빨리 소환하고 빨리 조사 받았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몇 달째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계속 그 어쨌든 보좌관들만 구속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수사 상황과도 좀 연결돼 있는데 그래도 뭐 통과는 될 걸로 보고 검찰이 있습니다. 수사를 일부러 천천히 한다는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생각 들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이게 총선 때까지 끌고 가려나 보다는 게 가장 큰 우려거든요. 그럼 이제 소환도 사실은 한 번에 탁 불러서 하면 되는데 한 명 불렀다 일주일 있다 또 한 명 불렀다 하면 20주 가는 거잖아요. 20주면 5달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죠. 통과될까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거? 통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까지 지금 몰려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좀 이건 좀 선제적으로 뭐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그냥 곧바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편이 여론 관리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나았을 거다라고 좀 보는데 이건 뭐 하기 싫어서 그냥 계속 끌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그런 형국이어서 뭐 일단 하긴 할 것 같고 하더라도 그 바람에 별로 효과도 지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호 혁신안으로는 이른바 위장 탈당 뭐 금지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혁신위원장은 내년 총선 공천 부분도 혁신위원회가 다룰 것이다. 공천 기준이나 제도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한때 혁신위원장을 임명했다가 바로 몇 시간 만에 사퇴하고 이제 그 다음 임명한 분이 김은경 위원장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뭐 말을 그대로 고분고분히 듣는 혁신위원장은 아닌 모양새예요. 모양새상으로 봐서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사실 제일 뜨거운 감자인 건 맞습니다. 다선 의원들 386 얘기. 왜냐하면 그 얘기도 꺼냈거든요. 원로들 만났더니 386 그러니까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에 정치 입문한 사람들 이제 그만둬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선 의원들 아니면 그만둬라.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가장 지금 민감한 부분이 삼선 초과 금지를 혁신에서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가장 뜨거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불체포 동의안 의원총회에서도 다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혁신위안을 이렇게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나중에 삼선 초과 금지라든지 뭐 어떤 일정한 기준을 두고 예를 들어서 불출마 얘기했을 때 안 받을 수가 없다. 물론 그 말은 하진 않아요. 하진 않지만 대부분 머릿속에 그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혁신위가 분명히 그거 건들 거다. 그때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원외 인사하니까 좀 자유롭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민주당에서 386 정치인들이 뭐 보여준 게 없어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만두고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다 80년대생들이 당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아직도 못 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위적으로라도 물갈이를 해야 된다. 자연스럽게는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그러려면 삼선 초과 금지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좀 시선을 둘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다. 아마 뭐 치고받고 엄청나게 시끄러워야 아마 될 겁니다. 근데 뭐 저는 조금 사회자님 생각하고 좀 다른데요. 혁신위가 현재까지 쭉 보여온 일련의 이제 뭐 그 방향성으로 봐서는 역시 좀 친 이재명 흐름으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거부해야 할 만한 사안들을 지금 대신 해주고 있다. 대신 좀 치워주는. 그러니까 거리 청소를 대신 좀 해주는. 그러니까 그 가도를 달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일에 좀 더 열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원래 혁신이 이번에 뜨게 된 가장 이제 큰 배경이 됐던 게 돈봉투 사건. 그렇죠. 그리고 그 관련해서 뭐 지금 정당 개혁 이제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대의원 제도를 뭐 어떡할 거며.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전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제 기껏 뭐 불체포 특권 얘기하다가 이제 또 공천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공천 관련한 얘기를 혁신위에서 하는 게 이게 맞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의문도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그 또 공천의 개혁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어떤 신인들을 발굴해서 투입하기 좋게 하기 위한 그런 환경 조성 그런 쪽에 좀 초점이 여전히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가 지금 현근택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3선 이상 뭐 금지 이런 걸 할까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방향대로 좀 밀고 나갈 가능성이 그래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불체포 특권 문제는 이재명 대표 본인한테도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건이 다 안 끝났죠. 지금 여러 개 뭐 걸려 있거든요. 혁신위가 이거를 제안하기 직전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본인 스스로 나 개인적으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라는 말을 한 바 있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예를 뭐 우리 뭐 백현동, 정자동, 뭐 쌍방울 아직 사건들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 방탄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이 있고 이제 그걸 깨기 위해서 결단했던 건데, 그러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는 물론 뭐 다 전면적으로 혁신하면 뭐 이렇게 물갈이 하면 좋겠지만 예.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에서 와서 정치를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다선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있죠.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그랬을 때 과연 지금 국민의힘과의 결국은 아마 이제 혁신 경쟁이나 뭐 물갈이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예. 그때 주도권 못 잡거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혁신위원회 활동에 관심이 좀 집중돼야 하는데 시점상 너무 이게 축축 늘어지면 좋은 안을 내도 관심에서 멀어지거든요. 시점도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까지만 좀 덧붙여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까요?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에어로스미스의 Crying 함께 듣고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